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2007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대선 출마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제도 말씀해주셨지만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대선 출마를 나오시게 된 이유, 뭐 포부 같은 거 좀. 이번에는 이제 당선이 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지. 네네. 이번에 첫 주 목적은 세 번째니까 당선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행주산성에서 그 결의를 다졌잖아. 네네. 기성 정치들은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는 지금까지 부익부빈만 만들어. 우리 국민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갈수록 생활은 어려워진다. 국가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0위가 되죠. 경제 대국인데 국민들 생활은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더 어려워져. 예를 들어서 뭐가 같냐면 출산 정책과 같아요. 출산 예산을 45조를 쓰는데 한 해 45조를 출산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적어지는 거예요. 세계 최고 출산 예산을 쓰는데 네네. 출산 산모한테 돈은 안 들어가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저출산 세계 1위야. 내년에 0.7%, 금년에 약 0.82%.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출산 정책이 없는 나라도 우리보다 많아. 그래서 이거는 뭔가 국가 예산이 전용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단 네.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는 30년 전에 출산하면 5천만 원 주자. 결혼하면 1억 주자. 네네. 그래가지고 사기꾼으로 몰려. 그때 1억 줬으면 우리 출산 절벽이 안 생기고 결혼 절벽 안 생기고 경제 절벽이 안 생기고 네네. 이렇게 세 가지 절벽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청소년이 적어지니까 초등학교가 거의 다 5천 개가 없어져. 그렇죠. 그러면 교사가 얼마나 줄어드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취업 절벽, 결혼 절벽, 출산 절벽, 이게 경제가 무너지는 연쇄적으로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행주산성에서 출마선을 하면서 네네. 국회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사들이 네. 세계 전쟁 대첩이 있어요. 3대 대첩. 네네. 뭐 행주 대첩이나 우리 한산 대첩들이 네네. 세계적인 대첩인데 행주 대첩이 왜 세계 최고의 대첩이냐? 네네네. 여성 가정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월급도 안 받고 군인 임금도 안 받고 자발적으로 의병 형태로 나가가지고 그렇죠. 돌멩이로 무기도 없이 네. 적하고 싸웠어. 그렇잖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의 그 애국심과 그 한국 여성들의 그 희생정신 네네. 그리고 목숨을 총도 없이 전쟁터에서 네네. 그 소총으로 무장한 외병을 네네. 돌멩이로 맞섰다는 네네. 그런 정신 어마어마한 한국 여성들에게 우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한국 여성의 위대성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행주산성에 행주산성에 한 거야. 백마 퍼포먼스를 다 그렇지. 보여주는 거구나. 그 내가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앞으로 나타난다고. 네. 이육사가 시에 네네. 그 시에서 나오듯이 내가 백마 타고 나타난다.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 정치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돈 10원도 안 줘.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대통령 되면 2달 안에 대통령 긴급 경제 재정권이 있어요. 네. 갑자기 국회 허락 없이 네. 긴급 재정 명령권을 갑니다. 네네. 아시죠? 네네. 그 명령권 가지고 김영삼 씨가 뭐 했어요? 금융실명제를 갑자기 그냥 해버렸잖아. 네네. 이와 같이 국민 전체 18세 이상 네네. 100살까지 네네. 한 사람당 성인들이죠. 네네. 성인들에게 무조건 1억을 준다. 네. 2달 안에 1억을 무조건 약속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 18세짜리 둘이만 데리고 있으면 한 서인만 있으면 5억이잖아. 그러면 가정들이 보통 몇 억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 네네. 18세 이상 되는 자녀 두세 명 있는 사람은 한 5억을 받아. 부인 1억, 자기 1억, 딸 둘 1억씩 2억, 아들 하나 1억. 그러면 5억이잖아? 네네. 그럼 5억 애들 결혼시키고 빚도 갚고 사람들이 현할 수가 있다. 아니 안 그래도 그 뭐 긴급생계지원금이라든지 긴급생계지원. 국민 배당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주려면은 네, 빚을 확실하게 갚을 수 있게 주자. 줘야지. 무슨 10만 원, 20만 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10만 원. 내가 왜 그걸 주냐면은 양적 완화를 하거든 내가. 네. 대통령이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에서 국가 부채로
발행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것이 국민들이 가계부채가 2,000조예요. 그걸 받는데 대부분 쓴다고. 네네. 인플레가 안 생겨요. 네네. 인플레가 안 생기고 서로 빚 갚는 데 쓰잖아요. 그러면 월 이자가 1년에 한 100조가 안 들어가요. 국민들이. 2,000조에서 연 들어가는 이자가 100조예요. 그걸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국가는 부채가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40%, 50% 정도 돼요. 네. 그럼 50%인데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이 238%예요. 네네. 우리보다 200%가 네.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인 부채가 6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국민 개인 부채가 100%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부담을 근데 일본은 이자를 안 내도 돼 은행에 60%라도 개인 부채가. 네. 우리는 100%가 은행에 이자를 내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내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국채로 돌리는 거예요. 국가 부채를 차라리 늘리고 개인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지. 그게 양적 완화예요. 한 사람당 18세 이상 1억씩 주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나서 2달 안에 못 주면 대통령 사퇴해. 그런 사퇴. 그렇게 사퇴하고 국회에서 탄핵돼. 약속 안 지키니까 탄핵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거 받는 거야. 무슨 수가 나도 내가. 어? 그러면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난다 해서 국민들 부채가 없어지는 게 낫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채 탕감을 해주는 거나 같아. 그러면 대학생들이 지금 막 신용불량이 된 애들이 많아요. 네. 국가의 잘못으로 젊은이들을 완전 절벽으로 몰아가지고 장가도 못 가, 취업도 거의 7포가 되게끔 해놔. 어? 네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뭐 다 포기하게 네네. 취업 포기, 희망 포기 이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막아내겠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대통령 되면 2달 안에 1억 모든 국민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매월 150만 원 주니까 네네. 그게 5가족이 4가족만 돼도 한 달에 600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근로 이외의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0만 원이 들어오면 그건 국가에서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그 배당금은 뭐냐? 국가 재산이 7경인데 5천만 명에게 나누면 한 사람당 14억씩 국가에 맡겨놓은 거예요. 누구나. 네. 그러니까 14억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월 150만 원. 결혼수당도. 결혼수당은 3억이에요. 아. 결혼수당은 3억을 줘. 누구든지 결혼하면은 결혼식을 할 경우에는 3억을 받아. 연애수당, 출산수당. 연애수당은 월 20만 원. 누구에게나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어. 20만 원씩 줘요. 네네. 그 다음에 출산하면 출산수당 네네.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5천. 이렇게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한 사람당 1억 6천을 썼어. 작년에. 네. 작년에 출산 예산을 네. 산모 한 사람당 1억 6천을 썼는데 네. 산모한테는 10원도 안 갔어. 뭐 우유값을 주느니 그런 거 가지고 누가 애 낳아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안 되는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건 장난하는 거야. 누가 애 우유값 준다고 애를 낳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게 이제 물론 실행이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제 일각에서 기성 정치인들은 이게 약간 공약이 이행 가능할까라는. 100% 가능하지. 혹시 왜 그러냐면 네. 국가 예산을 70% 전략해. 아. 국가 예산을 70% 전략한다니까.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인지 예산이 35조예요. 성인지 예산이 뭡니까? 여성들, 남성들 성평등을 해결하는 데 쓰는 예산이야. 네. 그 35조가 필요합니까? 어? 없애도 되는 돈이에요. 실효성이 없다. 아무 필요 없는 또 출산 예산 뭐 때문에 그 출산 예산에 45조를 만들어놔요. 차라리 그냥 산모한테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주는 게 낫지. 뭐 예전에는 뭐 판공비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쓸데없는 돈을 주면 충분히. 판공비는 다 없애요. 판공비를 없애고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 네. 나는 대통령 월급 안 받고 네네. 나는 대통령 판공비를 내 돈으로 써요. 임기 동안에 한 400억 들어가는 거야. 네네. 내 돈 쓰지 국가 돈 안 써. 네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사람들만 뽑아. 국회의원들도. 무보수. 국회의원도 무보수. 전부 무보수. 지자체도 다 무보수. 그 전략되는 예산이 연간 400조. 70%. 충분히 예산 확보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탈세 방지 200조가 들어와요. 탈세 방지하면. 지금 탈세를 눈 감아주고 있는 게 많아요. 탈세 방지 200조. 또 교도소 없애가지고 벌금제를 재산 비례 벌금으로 바꿔. 그러니까 징역 5년 이런 거 없어요. 벌금 50억 뭐 이런 식이야. 무슨지 알죠? 네, 그래 그 사람, 벌금. 그래 그 사람 재산에 압류해놓고 그 사람 풀어줘. 맞아. 그럼 그 사람 천천히 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징역형을 없애는데 네네. 뭐 살인 강도나 이런 사람은 알 수 없이 구속하지만 네네. 이 경제사범을 구속하는 일은 없어요. 모든 일반
고의적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 네. 뭐 이런 범죄자를 구속하는 일은 없어. 전부 돈으로 해결해. 무슨지 알죠? 그럼 네네. 1년에 100조 정도 들어와. 국가 수입이. 네네. 자 봐요. 교통위반도 직장에 월급 재산이 없는 사람이 교통위반을 하잖아. 네네. 그러면 10만 원짜리 딱지는 그 사람은 1,000원만 내면 돼. 재산에 비. 재산 비례야. 네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10만 원짜리 딱지가 1,000만 원 정도 내야 돼. 무슨지 알죠? 네. 그러니까 서민들 택배기사 하루 네. 딱지를 10개 끊었다. 그러면 그게 10만 원씩은 100만 원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생활 것이다. 그 사람들은 1,000원씩 내면 하루 10,000원이면 되잖아. 내 말 이해가죠? 네네. 굉장히 현실적이야. 택시기사. 그래서 나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재산 비례 보면 연간 100조가 들어와. 그죠? 그러면 탈세 방지 200조. 전략한 거 400조. 재산 비례 벌금 100조. 그렇게 하면 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네네. 하나가 뭐냐면은 조세 통합, 세금 제도를 통폐합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세금이 연간 100조가 더 들어와. 그래서 연간 800조가 들어와요. 세금 전략 400조. 네네. 새로 발생하는 세수가 400조. 맞죠? 네. 그래서 이 800조를 가지고 국민 배당금 주고도 남아요. 알겠죠? 네네. 월 150씩. 그러니까 저 여야는 네네. 예산 안 받겠다, 월급 안 받겠다 이런 게 없어 국회의원들. 어저께 국회의원들 월급 올렸죠? 얼마 올렸어요? 밤중에 120만 원씩 올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그 월급 올린 거 좀 쳐봐라고. 너 그거 모르나? 예, 몰랐어요. 대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노동놈들이다. 그렇지.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나 월급 안 받겠다. 이제 이거 전략해서 국민들 주자. 보장한 10명 뭐에 필요했냐? 필요 없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한테 야금야금 밤에 몰래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그래 세비를 올려요? 그래서 나는 이념을 소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1조에 있는 이념을 네네. 헌법 130조로 옮겨버리겠다. 헌법 1조에 네네.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국민 배당금을 월 15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보장한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헌법 1조예요. 네네네. 헌법 바꾸겠다는 거예요. 1조. 개헌을 하시겠다는. 개헌 바로 대통령이 바로 개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정신교육대 가고 네네. 그 다음에 한 100명의 입법의원을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아. 그 100명이 일사천리로 내 공약이 진행돼요. 국회의원은 추천제로 하시는. 추천이요. 그건 내가 대통령 선거 때 텔레비 나와서 네. 나는 대통령 당선되면 국회의원을 정신교육대 보내고 네네. 100명의 입법의원을 임시로 만들어서 네. 이 공약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찍어줬네. 네네. 내가 당선됐네. 네. 그럼 개헌이 필요 없어. 바로 착수하는 거예요. 바로 정신교육대로 보내고 바로 그냥 100명 뽑아서 네네.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지. 네. 국민들한테 1억 주는 거 국회의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으로 바로 집행해버려. 그리고 나중에 국회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부결하든 말든.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미 실행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뭐 문재인 정부. 왜냐면 그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네네. 부결이고 뭐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맞아요. 응? 계속적으로 뭐 1억씩 주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일회성이니까 줄 수 있잖아요. 일회성이면 좀. 그래 김금 우리 그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네네. 금융실명제가 일회성이잖아. 한 번에 그냥 해버리잖아. 네네네네. 국회 가서 동의해주도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젊은이들은 1억을 받는 게 누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누가 대통령 되나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뿌리는 한 통속이야. 기성정치권이야. 다 저거 월급만 올리고 저거만 잘 사는 이런 특별한 체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도 안 되고 네네. 대변인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문재인 정권만 뭐 못했다, 뭐 국민의힘만 못했다 이게 아니라 기성 정치 전체가 병들어 버렸다니까. 아니 사과가 절반 썩었다고 그 사과를 언제 나다 봅니까? 여당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하나 있는데 절반이 썩었네. 그럼 절반 쓸 수 있나? 못 쓰죠. 쓰죠. 그러니까 아예 치워버리고 치워버려. 총재님 사과. 새로운 분이 딱 그게 나타나. 그리고 국민들은 뭐 여야가 한 통속이랑 몰라 물 밑에 붙어 있어. 이해가죠? 그래서 여야를 구분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는. 무의미한 거야.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생활고는 더 심해져. 그럼 허경영이가 되면 일단 1억을 받고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1억 받고 보자. 좋아 안 좋아요? 순부터 쓰자. 신용불량부터 없애고.
고시방에서 쫓겨나는 거 그것도 먼저 해결하자.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내가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1억씩 가져오면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2,000조 아니에요. 네네. 그럼 2,000조가 2년 만에 다 나가.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2,000조를 배팅해줘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갚잖아. 그러면 자기들 은행 이자가 안 나가잖아. 네네. 그러면 연간 100조 정도를 경제시장에 쓸 수가 있어. 연간 100조를. 연간 100조를 시장에 쓸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돈 빼빠지 벌어봐야 은행 이자 내니까 다 나가. 의미가 없어요. 그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인터뷰할 당시에 이제 계속 목표는 대선이라고 하셨던 그럼 기억이 대선. 나는데 그 이제 그 서울시장 나간 것도 정책을 홍보하라고 한 거예요. 정책 홍보를 위해서. 정책 1억 주는 거, 뭐 국민 배당금 주는 거 이거 홍보지. 내가 서울시장 해서 뭐 하겠어요. 대통령부터 해야 돼. 궁극적인 목표는 대통령이. 서울시장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시간 낭비야. 그럼 올해 대선 목표도 당연히 당선이 목표. 이번에는 당선 목표. 이번에 당선될 자신이 있다니까. 내가 행주산석에서 하는 거 안 봤어요? 그 말도 그게 대통령 폼이지 그게 무슨 영화배우 폼입니까? 뭐 이게 지지난 대선이랑 지난 대선 이제 7위를 하셨고 저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3위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진보 진영이 네네. 나한테 전부 개멸됐던 거예요. 진보 진영을 전부 진보 진영 후보를 5명인가 다 제쳤잖아. 네네네. 그거는 이미 우리나라 진보는 갔다는 거예요. 허경영이가 진보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원래 진보 진영이 3등을 했거든. 네네. 언제나. 네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진보 진영이 좌파, 우파, 진보가 항상 있었는데 진보 진영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허경영한테. 네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허경영이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다음에 대통령 되겠다. 이게 그 당시 여론이었어요. 내가 이 책자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허경영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게 이제 한 50억 들여가지고 네네. 집집마다 이거는 이제 허경영 개인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비 후보를 등록하면. 네네.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어 놨어. 이게 좀 막 지저분하지만은 만들어 놨잖아, 그죠? 이걸 가가호에 보내실. 가가호에 보낼 거지. 이게 16페이지인데 네. 허경영의 삼상공약 새로운 시대를 엽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나간다면 이게 신문에 난 기사들, 네. 문화일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고 월남 갔다 온 거 뭐 이런 거 내 고등학교 때 텐트 치고 공부하던 거 어릴 때 뭐 이런 거 나오죠. 여기 삼성 이병철 회장, 박정희 대통령 나오죠. 네네. 이런 식의 경험을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여론조사 나온 거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허경영 앞뒤로 해가지고 문재인 거 줘봐. 여야 후보 중에 문재인만 이걸 집에 보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당선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요것도 소명 봉투에다 비닐을 넣어가지고 네. 여기 이제 주소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우편물 뒤에서 딱 보면 허경영이가 보이는 거야. 그럼 이 우편통에 꽂혀 있잖아. 어머 이거 허경영이잖아. 이걸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공약을 더 알 수 있게. 알 수 있지. 근데 이거를 미리 보낸 것은 문재인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야. 그래서 효과를 봤단 말이야. 그 나도 요거까지 페이지 수도 똑같이 이게 16페이지 할 수 있거든. 그 16페이지에서 나도 이 비닐을 포장해서 이게 나간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 이 효과는 대단합니다. 이게 마음에 들면 집안에 전화해요. 야 허경영이 찍어. 이번에 1억 받아. 우리 가족 수 따져보니까 5억이 들어오네. 이번 선거 허경영이 붙으면 2달 안에 5억이 들어와. 그러면 2달 안에 5억 받는 게 낫지. 정치 보복하는 게 낫나? 그러니까 가장들이 이걸 딱 본다면 절대 아무리 뭐 진보다 보수다.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 임마. 에? 돈 5억이 중요하지 이 새끼들은 너가 붙고 안 붙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뒤집을 수 있어. 후반전에 가면은 서서히 중반전부터 내가 나타나. 그 다음에 후반전에 가서는 압도적으로 이겨버려.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기 전에 허경영이가 벌써 압도적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바람이 불어? 1억 바람이 불어. 야, 저 사람 애가 1억 받자. 저 민주당이나 저 국민의당은 같은 패거리들이야. 이 정치인들. 이제는 정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정치를 바꿔야지.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치꾼을 다 바꿔버려야 돼. 내 말 이해하죠? 네. 정권 교체를 하면 야당, 여당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 정치를 교체해버린 거야. 정치를. 여야를 다 바꾸고 허경영을 교체해버려 그냥. 맞아요. 에? 정치를 바꿔야 한다. 그럼
오른팔이랑 왼팔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잖아. 네네. 똑같은 놈들이야. 둘이. 그래야 사람을 확 바꿔버리는 거지. 맞죠? 그 뭐 대선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여쭌 것 같아서 이 하늘궁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그 혹시 하늘궁 약간 내가 어떻게 세금을 설립을 하셨는지. 하늘궁에서 내 혼자 강의해가지고 네. 세금을 1년에 한 50억 냈잖아. 45억인가 뭐. 네. 냈죠? 그 세금 납부 1위야. 네네. 후보들 서울시장 중에. 때도 1위. 1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1년에 뭐 한 45억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래. 종합소득세예요, 그게. 엄청 높. 네. 종합소득세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야 대선 후보가 종합소득세 45억 내는 사람 있나? 국민 먹여 살리는 것도 재주가 있어야 돼. 하늘궁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영성산업의 메카야. 영성산업. 영생산업의 영성산업의 메카요. 영성 정신산업.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와서 하늘궁으로 돈을 싸들고 와. 그래서 1년 매출이 국가 예산과 맞먹어. 나중에. 아마 나는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세금 랭킹 1위가 돼요. 재벌들을 제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재산 랭킹 1위가 될 수가 있어. 뭐지 하늘궁을 가지고. 하늘궁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성산업은 원자재도 안 들어가고 네네. 뭐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 네네. 무서운 거예요. 여기를 혹시 언제 이렇게 설립을 하시게 된 걸까요? 땅은 45년 전에 네네. 내가 20대 때 사놨는데 네네. 일부 사놨는데 실제 이제 한 거는 한 10년 안팎이지. 요 땅이 40년 전에 사놨어. 그 아까 많이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이름이 진짜 경관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위에 안 올라가봤어요? 다 올라가면 정말 하늘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름을 하늘궁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늘궁은 천궁이야. 하늘궁, 하늘에 있는 궁이란 말이에요. 천궁인데 한문을 하는 걸로 번역하니까 네. 하늘궁이 되는 거예요. 아, 천궁인데 그걸 천궁이지. 하늘궁. 천궁, 지상의 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 천궁. 그러니까 여기는 특수한 에너지가 나와. 뭐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 보여줄게. 자, 백악관 그려봐요. 백악관? 힘줘요. 백악관하고 힘을 측정해 보는 거야. 아, 백악관. 백악관 힘 있나요? 아. 없죠. 네. 청와대 청와대. 힘 줘요. 저거 있어. 없죠. 네네. 하늘궁 한번 해봐요. 하늘궁. 혹시 이거 뗄 수 있습니까? 아. 인간의 힘으로는 못 되죠. 아. 다른 데가 있죠. 네네. 다르죠. 아. 지구상에 로마 기운이 교황청, 다르다. 로마 교황청 그려봐요. 로마 교황청. 힘 있나요? 어떤 성당도 힘이 없어요. 조계사, 조계사. 불국사, 불국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힘이 없죠. 네. 하늘궁만 건물로서는 손이 안 떨어지는 거야. 하늘궁 해봐요. 하늘궁. 천궁이기 때문에 이래. 천궁. 하늘에서 와 있는 궁이란 말이야. 여기만 안 떨어지죠. 네. 이런 걸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 네. 이미 비밀이 있어요. 그 혹시 여기 양주에 지은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자리가 네네네. 옛날에 지구를 만들 때 정해진 자리예요. 여기 양주. 여기 서울에서 네네. 딱 가까운데 네네. 개인 땅은 이것뿐이야. 전부 다 삼각산, 도봉산 국가 거예요. 전부 서울 밴들의 큰 산은 전부 국가 거예요. 개인 산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일 명당 자리를 또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자리 옆에는 호수가 2개나 있어요. 네. 요 호수가 3개. 그리고 여기는 속구리 혈이야. 여자의 자궁 혈이야. 네. 그래서 자궁인데 양쪽 난간에서 물이 나와. 네네. 이 왼쪽 오른쪽에서 난간물이 그 가운데가 본관 자리가 있어. 알았지? 풍수가 네. 세계 최고야. 그리고 이게 정남향으로 돼 있어요. 네네. 남쪽을 바라보자. 그런 남향으로 바라보는 그런 땅이 있는 좌청룡 500호가 굽이 돼 있고 앞에 안산이 엄청 큰 용이 들어누워 있어. 네. 그 용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 일령에 가가지고 저 일령에 가서 굽이 9굽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내려가. 그죠? 여기를 혹시 약간 아까 설명해 주시겠는데 개방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는 절대 네네. 이 전체 산까지 전체 하나지 네. 이 담장이 필요 없어. 이 자연 산까지 다 전부 우리 거니까 우리가 다 하니까. 앞으로. 울타리가 없죠. 산이 울타리지. 산 꼭대기가 울타리. 외부인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으시죠? 뭐 밤늦게도 여기도 오고 뭐 저 벨도 누르고 뭐 여와서 문도 두들기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어린애들이 여 놀고 막 강아지 끌고 와서 놀아도 네. 강아지 똥을 좀 말든 우리는 간섭 안 해. 걔들의 공원이야. 공원으로 계속 활용을 하셔서 활용하도록. 시에서 활용하도록. 아, 누가 와서 여기 와서 잔디밭에서 결혼식을 해도 우리는 하지 마라. 안 해. 질문은 대강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약간 뭐 대선 앞두고 뭐 짧게 포부라든지 이런 거 우리 말씀해 국민들은 주시면, 이 5천 년 전부터 한반도에 나타난다는 그 사람이 지금 허경영인데 이 난세 이렇게 경제사적, 정신사적, 네. 물질사적, 네네. 종교사적 그런 위기가 와 있거든. 이런 위기에 훌륭한 사람이 한반도에 나타나서 세계를 통일한다. 그 자가 허경영이야. 내가 와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제를 한 거예요. 어떤 행제. 횡재를 딱 형제를 한 거지. 그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무슨 뭐 이번에 야당 잡아넣어라, 이번에 여당 잡아넣어라 그러면은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바꾸는데 매진하지 말고 네. 정치를 확 허경영을 가지고 정치를 바꿔버려. 정치를- 정권 바뀌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놈이야. 정치를 바꿔버려.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의 속담에 네네. 보자기를 이기는 바위가 없다고. 네. 보자기 이기는 바위가 없어. 맞아요. 그렇죠. 큰 바위가 있으면 보자기 덮어버리면 보이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가 있는 거예요. 보가 주먹을 이겨버려. 그래. 그렇죠. 아무리 금강산이 있으면 뭐래. 보자기 덮어버리면 금강산 보이나? 그래. 그러니까 보이죠. 그런데 또 이 보자기는 또 가위한테 꼼짝 못해. 맞아. 법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자기가 제일 세냐, 가위가 세냐, 바위가 세냐. 네.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제일 센 놈이 누구예요? 없다니까. 없죠. 네. 없다는데 조상들은 뭐라 하냐면은 바위는 보자기한테 못 이기. 보자기는 가위한테 못 이긴다. 그럼 이거 어쩌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네. 다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성이. 네. 그럴 때 싸울 때는 네네. 서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싸울 때는. 네.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한테는 바위한테는 이기는데 가위한테는 절대 안 나고. 어느 것이나 양쪽에 가지고 있어. 맞아. 네. 그지?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들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야. 가위바위보잖아. 네. 그러면 허경영이 오면은 뭐예요? 완벽한 자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위바위보가 아닌 이 세 가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자가 온다 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잘라봐야 가위 아니면 바위 아니면 보야. 맞아. 그래서 총재님이 나는 가위나 바위나 보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궁은 철없는 로마 교황청 건물이나 아무리 어마어마한 미국의 백악관이 나타나도 미국 의사당 해봐요. 자, 미 의사당. 미 의사당. 이 무슨 힘이 있나? 하늘궁. 하늘궁. 이거는 안 힘이 된다.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도 하늘궁한테는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 점을 좀 명심하고 사명감을 갖고 기사를 써서 신경을 좀 쓰시오. 네,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정말 많이 내주셨는데.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하니 아주 인상이 시원시원해. 인사를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